자, 오늘은 진선여고 18번 문항인데 여기 이때 당시에 100점 가르는 문항이었어가지고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면은 실수 A, B, C, D에 대해서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 오메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고, 자, 가나다 조건을 줬어요. 자, 그래서 가조건을 읽어보면은 Z, 오메가 바가 I랑 같다 이렇게 써있죠. 이 Z 오메가 바가 I라고 하는 것만 읽었을 때는 별로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가나다를 다 읽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 조건 같은 경우는 1 빼기 2Z분의 Z제곱이 실수다라고 줬고, 다 조건 같은 경우는 Z와 오메가는 다음과 같은 4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이제 복소수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켤레 복소수를 사용을 해서 켤레 복소수 그리고 켤레 복소수의 연산 특징 그리고 복소수의 형태 혹은 이제 순환 성질이요. 이 정도가 있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켤레 복소수 연산 특징하고 여기에 더해져서 방정식까지 합쳐진 문제여서 방정식을 이제 허근에 따른 방정식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이제 요거는 전체적인 개요니까 이 문제에서는 다조건이 좀 핵심입니다. 이 다조건을 보시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4차 방정식의 근 두 개가 z와 오메가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알 수 있는 거는 이 허근을 가질 때는 항상 켤레를 같이 갖기 때문에 자, 이렇게 허근을 4개를 켤레와 같이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2차 방정식 2개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때 각각의 2차 방정식이 Z 오메가 오메가다 이렇게 허근을 켤레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살려서 이제 가나 조건을 다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이 가 조건에서 Z 오메가가 I라고 줬어요. Z 오메가가 I라고 줬어요. 자, 요거를 켤레로 취해주면 Z 바 오메가는 마이너스 I가 되죠. 자, 이거를 왜 갑자기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다조건에서 자, 4차 방정식에
요 비상수항 같은 경우가 이제 요 두 2차 방정식의 b와 d를 곱한 값이 되거든요. A, B 좀 미주수가 겹치네. 자,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A 다시 C 다시 B 다시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이제 B 다시와 D를 곱한 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다 아래다 쓸게요. 이거는 이 B라는 게 Z, Z 바, 오메가, 오메가 바 이렇게 곱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권에서 이 켤레를 만들어서 결국에 Z 오메가가 마이너스 I고 Z 오메가 바가 I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곱하면 이 빨간색 식이 마이너스 I 곱하기 I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B라는 값은 1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B의 이 다조건에서 주어지는 4차 방정식의 B의 값을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미지수가 지금 다조건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조건에서 A가 나와야겠죠. 미지수 개수를 세면서 이제 문제 푼다 그러면. 그래서 나조건을 봤을 때 가조건에서 이제 B가 나오셨고, 자, 나조건을 좀 끌고 와서 봅시다. 자, 나조건 같은 경우는 1 빼기 Z분의 Z제곱이 실수라고 줬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켤레 특징에 따라서 켤레를 취해줬을 때, 전체 켤레를 취해줬을 때, 이게 K로 동일하게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 저 식의 켤레를 취해준 1 빼기 Z바분의 Z바의 제곱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연계식이 자, 요렇게 연계식이 될 텐데 자, 요거를 이제 방정식을 풀듯이 연계 좀 정리를 해주면 자, 다음과 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개를 좀 해서 정리를 하면 넘겨주고 최종적으로 여기가 이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공통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이 공통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묶어낸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완전 잘 맞추네. 자, 이거는 제가 계산 실수를 했네요. 여기 2가 있었어야 되는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있어야 되는구나. 자, 다시 가봅시다. 이거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만족을 할 때 이 Z와 Z바 같은 경우는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Z 오메가가 지금 실수라는 걸 전제로 하고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같다고 놓게 되면 이제 복소수라고 줬기 때문에 이게 같지 않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근데 요 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요 아래식을 정리를 해보면 Z바 플러스 Z 마이너스 2배 Z바 Z. 자, 요게 0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저희가 알아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요 4차 방정식이 아까 전에 X제곱 그리고 X제곱에 관한 2차식 두 개로 분류가 돼야 된다고 했고 요때 요 하나의 식이 Z와 Z바를 근으로 갖고 다른 하나의 식은 오메가와 오메가바를 이제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Z와 Z바의 합과 Z와 Z바의 곱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형태를 여기서 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실수값 P라고 놓게 되면은 요 부분도 이제 2분의 P가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Z바 플러스 Z는 P가 되고 Z바 Z는 2분의 P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끌어낼 수가 있죠. 좀 연습해야겠네. 자, 방정식을 끌어내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2분의 P는 0 이렇게 방정식을 끌어낼 수가 있고 이 방정식이 이제 Z와 Z바를 갖는 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한 부분이 이 방정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을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쓰면은 자, 여기를 이제 전개를 했을 때 이 b가 1이기 때문에 여기 개수를 맞춰서 써줄 수가 있죠. 이 상수 부분을 이제 p분의 2 이렇게 맞춰서 써줘야 이게 전개했을 때 여기가 1이 나올 거고 상수항이 그리고 이제 이 x항은 모르니까 여기 q라고 넣었을 때 이 방정식을 전개한 게 요거가 이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비교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방정식을 같다라고 놓고 개수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P와 Q가 이제 이 방정식에 관한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P와 Q에 관한 이제 방정식을 또 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전개를 했을 때 X세제곱항을 좀 봅시다. X세제곱항. 자, X세제곱항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마이너스 PX와 X제곱 곱하고 그리고 QX와 X제곱을 곱하면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플러스 Q. 틀린 건 없겠죠.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정식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X항 같은 경우는 또 X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수 비교를 할 때 X항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X항 같은 경우는 QX와 2P, 2분의 P 그리고 자, 마이너스 PX와 P분의 2 이렇게 곱했을 때 X항이 나오게 되니까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자, 요게 마이너스 3과 같다
라고 이제 x랑 계수 비교를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 두 개를 이제 풀어줬을 때 PQ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Q 같은 경우는 P 빼기 3. 자, P 빼기 3이 될 거고, 자, 여기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좀 정리 좀 해줄게요. PQ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해줍시다. 여기 대입을 해주면 P제곱 마이너스 3P 이렇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 2와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고, 자, P 같은 경우는 2와 1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자, 요 P의 위치가 아까 4차 방정식에서 자, 이 위치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P가 2인 경우는 여기 대입을 하게 됐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허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P2 같은 경우는 허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P가 1인 경우, P가 1인 경우를 보면은 자, P가 1인 경우를 보면은 요 2차 방정식, Z와 Z 바를 갖는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허근을 갖기 때문에 요게 이제 Z 바를 갖는 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허근 두 개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 두 개가 Z 바가 생기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P가 결정이 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Q를 알 수가 있겠죠. Q는 여기 대입을 하시면 되겠지. 여기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방정식도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방정식도 이 아래는 지울게요. 이 방정식도 결정이 나게 되죠. 그래서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 지금 방정식도 판별식을 써봤을 때 이제 0보다 작기 때문에 허근을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요 방정식에서 오메와 오메가 바가 나온 거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A 구하면은 이제 x제곱 앞에 항만, 이제 항의 개수만 알면 되기 때문에 x제곱 앞에 항만 구해봅시다. 구해보면은, 자, 마이너스 2x와 x를, 마이너스 x를 곱하고, 2분의 1과 x제곱을 곱하고, 그리고 x제곱과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x제곱항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A가 되실 거야.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2분의 9가 되겠네. 되셨죠? 자, 이제 또 여기서 더 남았어요. 이건 끝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 조건에서 A를 2분의 9라고 알아냈어요. 알아냈고, 자, 아래 요 다음 조건을 보면은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2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2는 C 오메가 플러스 D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오메가에 관한 방정식이 필요한 거죠. 아까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에서 저희가 구해낸 것 중에
여기가 이제 오메가에 관한 식이었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갖는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자, 요 식을 끌고 오면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오메가 플러스 2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은 저 4차 방정식 차수를 또 줄일 수가 있겠죠. 4차 항등식, 저건 방정식이 아니죠. 항등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지, 방정식이라 봐야겠네요. 오메가가 들어왔으니까. 여튼 저 식을 이제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2오메가 빼기 2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 차수를 줄여봅시다. 일단은 저 오메가 4제곱 오메가 4제곱 4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2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실 거니까 자, 여기 오메가 세제곱 묶어보면은 요 식을 이제 오메가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오메가 제곱으로 묶어보면 자, 이렇게 되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써지겠죠. 자, 이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동시에 바꿔볼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동시에 바꿔볼게요. 자, 이 식을 좀 조작을 해서 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자, 여기다가 2배를 취해줘가지고 2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4는 0이니까 자, 여기다가 5오메가 빼기 2를 각각 더해주면은 요 방정식을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꿔봅시다. 요 노란색 부분은 오메가 빼기 2가 되고, 요 부분은 5오메가 빼기 2가 돼요. 자, 그러면 자, 오메가 제곱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 같은 거 이거 그냥 넘겨서 바로 볼게요. 2오메가 마이너스 2니까 곱해준다고 치면은 또 여기서 2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6오메가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시 요 오메가 제곱을 2오메가 빼기 2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쭉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와 이제 합쳐준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3오메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CD가 3하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B, CD를 다 구했으니까 더해주면은 1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3 빼기 2 이렇게 될 테니까 2분의 13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뺏으려고 낸 문제라서 진선 여고에서도 당시에 아마 요 공수 1에서 100점을 가르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빨리 시간 확보가 중요할 것 같고 앞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좀 잘해도 계산량이 좀 있는 문제라서 앞에서 시간 확보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 버벅임이 좀 있으면 이 문제는 시간 안에는 풀기 힘들 것 같고, 여튼 꽤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빡세네. 그래서 오늘은 진선여고 이제 킬러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튼 이제 대치동 쪽의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잡아먹게 되는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산 연습이나 이런 게 좀 당연히 필요하고, 이게 감각을 끌어올려서 그날 시험 가서 딱 풀어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복소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산량이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